성공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과연 현명한 전략일까요? 항상 그렇진 않죠. 특히 그들이 모두가 아는 안정적인 거대 기업 주식을 일부 팔고요. 그러고는 주가가 3,000% 넘게 폭등했지만 아직 이익은커녕 막대한 손실만 내고 있는 어떤 미래 기업 주식을 샀다면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입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아시겠지만 특정 주식을 사거나 팔라고 추천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대신에 세계적인 공룡기업 아마존과 이름조차 생소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기업 리레티 컴퓨팅, 이 두 회사를 둘러싼 극과 극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네, 오늘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성공한 헤지펀드 매니저로 꼽히는 3명의 아주 흥미로운 거래 내력을 따라가 볼 텐데요. 이걸 통해 안정적인 가치와 투기적인 열망 사이에서 이들이 어떤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그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의 거래라는 사건 뒤에 숨겨진 여러 겹의 의미를 함께 벗겨내면서 위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거물들의 움직임부터 시작해보죠. 지난 3년간 시장 평균 수익률을 꾸준히 웃도는 성과를 낸 3명의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네, 밀레니엄 매니지먼트의 이스라엘 잉글랜더, 시타델 어드바이저의 켄 그리핀, 그리고 션펠드 스트래티직 어드바이저의 스티븐 션펠드. 이름만 들어도 정말 쟁쟁한 인물들이죠. 다들 월가에서 수십 년간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는 시장 전체가 주목하는 큰 뉴스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 사람이 지난 3분기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어요. 아, 정말요? 네, 바로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 주식 보유량을 줄이고 리게티 컴퓨팅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새로 사들인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이 움직임이 더 흥미롭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네, 잉글랜더는 아마존 주식의 17%를, 그리핀은 35%를, 그리고 숀필드는 무려 72%를 팔았어요. 72%면 거의 다 정리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동시에 이들은 리게티 컴퓨팅의 주식을 소량 매입했죠. 잠시만요. 근데 들어볼수록 이상한데요. 아마존 같은 초우량주를 팔고 이름도 생소한 회사를 샀다고요? 이건 마치 네, 안정적인 예급을 깨서 로또를 사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부조화 때문에 저희가 이 거래를 주목하는 거고요. 왜 이 노련한 투자자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들이 판 주식, 아마존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부터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오히려 아마존의 강점을 알면 알수록 이들의 매도 결정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그야말로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인데요. 맞습니다. 자, 먼저 아마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세 가지 핵심 사업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북미와 서유럽 최대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세계 최대 리테일 광고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즉 아마존 웹 서비스 분야의 절대 강자라는 점이죠. 이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이 아마존이라는 제국을 정말 튼튼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최근에는 인공지능,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까지 달았어요. 네, 그게 무섭죠. 맞아요. AI를 활용해서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모습이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예를 들어 AI 쇼핑 비서 루푸스와 대화하면서 물건을 고르는 고객은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구매 확률이 60%나 높다고 하더라고요. 60%나요? 와, 올해 루퍼스가 만들어낼 매출만 100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예측도 있고요. 이건 뭐 그냥 쇼핑 도우미가 아니라 거의 사업부 하나를 새로 만든 수준이네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고객 경험 개선에만 그치는 게 아니죠. 아마존은 이미 내부적으로 재고를 관리하거나 배송 경로를 최적화하는데 1000개가 넘는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AI가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클라우드 사업인 AWS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고객들이 자기 사업에 맞는 생성형 AI를 쉽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들을 무서운 속도로 추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강력한 사업 모델은 당연히 실적에도 그대로 나타나겠죠. 물론입니다.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1,80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13%요? 그런데 정말 주목해야 할 건 영업이익입니다.
두 건의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25%나 증가한 217억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아, 그건 정말 중요한 지표네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는 건 단순히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내실이 다져지면서 체질 자체가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군요. 바로 그거죠. 회사가 점점 더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 건강한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력적이에요. 아, 주가도요? 네.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 32배 수준인데 월가에서는 앞으로 3년간 아마존의 수익이 연평균 18%씩 성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 성장률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가 결코 비싸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정리해보면 사업은 세 개의 기둥 위에서 탄탄하고 AI라는 날개를 달고 더 높이 성장하고 있고 재무적으로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주가도 합리적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판 걸까요? 그게 미스테리죠.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관세 문제를 우려한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아마존을 전부 버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매도 후에도 여전히 상당한 양의 아마존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잉글랜드와 그리핀의 펀드에서는 옵션을 빼고 봐도 아마존이 여전히 상위 10개 보유 종목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아마존 주식을 다 팔아버린 게 아니라는 거네요. 이건 아마존의 미래를 어둡게 본 불신임 투표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잘 자란 나무에서 탐스러운 열매 일부를 수확하는 것과 같아요. 나무 전체를 베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팔아서 얻은 돈으로 다른 밭에 새로운 씨앗을 뿌려보려는 움직임. 포트폴리오 조정이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일종의 포트폴리오 조정인 셈이죠. 그 다른 밭이라는 게 바로 리게티 컴퓨팅이군요. 아마존에서 수확한 자금의 일부가 흘러들어간 곳. 네. 2023년 초부터 주가가 무려 3,050% 올랐다니 이건 거의 비현실적인 숫자인데요.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요? 리게티는 초전도 양자 컴퓨팅이라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기본 정보 단위인 큐비트를 만들기 위해 미세한 초전도 회로를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으로 냉각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죠. 기술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일반인 입장에서 이 회사만의 강점,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중요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아요. 첫째는 수직적 통합입니다. 수직적 통합이요? 네,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공장, 즉 팹을 직접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프로세서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면서 공급망을 통제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더 기술적인데요. 여러 개의 작은 칩을 이어붙여서 하나의 큰 칩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멀티칩 양자 프로세서 기술,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양자 컴퓨터가 더 강력해지려면 큐비트 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게 무작정 칩을 크게 만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류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리게티의 멀티칩 구조가 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와, 기술 자체는 정말 혁신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정말 우리 실생활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만큼 유용해지려면 글쎄요. 앞으로 10년, 어쩌면 20년은 더 걸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거든요. 20년이요? 네. 이건 리게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 컴퓨팅 분야 전체가 마주한 과제입니다. 20년이라 그럼 지금 투자는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리게티의 공식적인 목표도 2027년에 겨우 1000큐비트 시스템을 구현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실용화의 최소 기준인 1만 큐비트와는 여전히 차이가 크네요. 바로 그 간극이 이 투자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기술의 미래는 밝을 수 있지만 그 미래가 언제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네, 회사의 재무 상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이 간극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올해 현재까지 누적 매출이 500만 달러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순손실은 1억 9,800만 달러에 달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계산해보면 벌어들인 돈보다 까먹은 돈이 거의 40배나 더 큰 상황이네요. 이건 사업을 하는 건지 돈을 태우는 건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그렇죠. 사업 초기 단계의 기술 기업들이 손실을 보는 건 일반적이지만 40배라는 비율은 확실히 극단적인 수치입니다.
이 막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는 계속해서 자본시장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요. 가치평가는 더 기가 막힙니다. 주가 매출 비율 PSR이 860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수치인지 S&P 500에서 가장 비싼 주식으로 꼽히는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와 비교해보면 감이 오겠네요. 좋은 비교입니다. 팔란티어의 PSR이 115배 수준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비싸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비싸자고 난린데. 그런데 리게티는 그보다 7배 이상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동네 김밥집을 삼성전자 시가총액에 팔겠다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기술의 꿈이 현실의 숫자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속적인 손실을 메우려고 새로운 주식을 계속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계속 희석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지난 1년간 유통 주식 수가 무려 71%나 늘었다고 하니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그만큼 옅어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정말 펀더멘털만 보면 절대 투자하면 안 될 주식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똑똑한 투자자들의 매수 이유가 장기적인 신념에 기반한 가치 투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 주식을 산 걸까요?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모멘텀 투자입니다. 모멘텀 투자요? 네. 최근 주가가 3,000% 넘게 폭등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거대한 모멘텀이거든요. 이 뜨거운 상승 흐름에 잠시 올라타서 단기 차익을 얻고 빠져나오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회사의 내재 가치보다는 시장의 광기를 이용하는 트레이딩에 가깝습니다. 아하,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겠군요. 뭘까요? 바로 투자한 금액이겠네요. 정확합니다. 3명의 헤지펀드 매니저 모두 각자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리게티의 중요한 수준의 금액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즉 농장의 명운을 건 투자가 아니라 작은 텃밭에 재미삼아 한번 뿌려본 씨앗 같은 투기적인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아마존 매도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적인 부분에서 일부 수익을 실현하고 비중을 조절하는 영리한 움직임이었고, 그렇게 확보한 자금의 아주 작은 일부를 사용해서 리게티라는 고위험, 고수익 가능성을 가진 복권을 긁어본 셈이군요. 네, 딱 그 비유가 맞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전체 농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서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안정적인 핵심 자산과 투기적인 위성 자산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위험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려는 헤지펀드의 전형적인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억만장자 투자자들의 거래 내역에서 아마존이냐 리게티냐의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본진과 위험천만한 특공대를 동시에 운영하는 아주 정교한 자산 배분 전략을 엿본 셈이네요. 맞습니다. 아마존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AI를 통한 성장은 안정성을 대표했죠. 반면 리게티는 3,000%가 넘는 주가 급등이라는 투기적 열기 이면에 아직 상용화가 아득히 먼 기술과 막대한 재무적 취약성이라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었고요. 거물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아마존을 버리고 리게티를 선택했다는 단순한 이분법적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네, 핵심 자산을 굳건히 지키면서 포트폴리오의 극히 일부를 사용해 미래의 엄청난 가능성에 베팅하는 매우 계산된 위험 관리 전략이었네요. 그렇죠. 이 사례는 오늘날 시장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AI나 양자 컴퓨팅처럼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지닌 거대한 기술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과연 그 속에서 어디까지가 진정한 혁신의 신호이고 어디부터가 단순히 시장의 탐욕과 모멘텀이 만들어낸 순수한 투기적 거품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놀라운 성장 스토리를 접할 때 이 질문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많은 정보와 화려한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짜 숫자와 냉정한 현실은 무엇인지 그 간극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아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발견하게 되실